이제 퇴직을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30년을 일했으면 이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누구든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인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죠. 퇴직금과 연금을 챙긴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5세 경찰의 은퇴 후 모습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 생활과 그에 따르는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은퇴 후 삶의 예상과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기대하는 건 더 이상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여유롭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물론 그런 삶을 꿈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동안 쌓아온 돈이 충분한지, 건강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을 꾸리기 때문에 그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금 3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과연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1. 첫 번째 사례, 65세 경찰 A씨의 이야기. A씨는 30년 넘게 경찰로 일한 후 퇴직하고 65세의 나이에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를 꿈꾸며 큰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금세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300만 원의 연금이 매달 들어오지만 그가 사는 지역에서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씨는 연금 3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찰 업무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퇴직 후에는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고 병원비와 약값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연금을 잘게 나누어 쓰면서도 생활이 계속 어려워졌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현실이죠. 퇴직 후 몸이 아프고 뜻하지 않게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연금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 60대 후반의 B씨,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B씨는 65세로 퇴직했지만 연금 외에도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은퇴 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고 의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연금 300만 원을 받지만 그중 절반을 자녀들에게 빌려주면서 생활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면 연금 외에도 별도의 자산 관리나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3. 세 번째 사례, 70대에 접어든 C씨, 과거와 달라진 경제 상황. C씨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연금 300만 원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초 생각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꿨지만 불가피하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금은 계속 일정한 금액이지만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점차 그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은 작은 비용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C씨는 은퇴 전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가 상승과 예상보다 많은 병원비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예기치 못한 경제적 변화가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일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연금만으로 은퇴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연금 30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그 금액으로는 다양한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죠. 건강관리, 갑작스러운 질병,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연금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철저한 재정 계획과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연금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재정 계획입니다.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저축, 투자, 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이 적더라도 자산 관리를 잘하면 조금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다양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비상금 마련을 권장합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예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이나 치료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동산, 주식, 연금 등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30년 경찰, 퇴직 후 연금 300만 원, 65세의 현실적 충격 이라는 제목처럼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전문가의 실용적 조언. 은퇴 후의 생활이 예상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팁, 구체적인 사례, 수치적인 접근을 통해 독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과 저축, 투자 등으로 수입을 대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월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과 미래에 필요한 자산을 비교하고 그 갭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하죠. 사례 1 60대 후반의 김 씨, 연금 외에 수입원 찾기. 김 씨는 65세에 은퇴하면서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재정적 독립을 위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모은 후 작은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는 그에게 중요한 보조 수입원이 되었고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의 다른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성입니다. 은퇴 전부터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선택하거나 ETF 상장 지수펀드에 투자하여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금 마련.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병원비나 의료비, 가끔은 여행이나 자녀 결혼식 같은 사치스러운 소비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비상금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10%를 예비비로 떼어두거나 연간 생활비의 6개월분을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사례 2 70대 중반, 이 씨의 의료비 준비. 이 씨는 72세에 은퇴한 후 예상보다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우
은퇴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 비용을 위한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비상금을 저축해 두었죠. 이 시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은퇴 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적절한 추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생활비 절약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습관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작은 절약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요금제를 재조정하거나 필요 없는 TV 채널 구독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신중한 소비 계획. 은퇴 후에는 소비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하는 동안의 수입을 바탕으로 큰 소비를 하고 살던 방식과 달리 은퇴 후에는 지출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금이 일정함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례 3. 65세 은퇴 후 신중한 소비 계획을 세운 박씨. 박씨는 65세에 퇴직 후 연금 250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소비를 계속 늘려갔지만 결국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비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박씨는 매달의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없애고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결과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또한 외식 비용도 줄였고 여행비나 쇼핑 등의 비용도 통제했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박 씨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팁 소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필수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요금제나 보험료와 같은 필수 비용을 줄이지 않도록 하되 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 비필수 항목에 대한 소비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4. 결론. 은퇴 후 준비는 미리미리가 핵심. 이 모든 준비는 미리미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을 고르게 분배하여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하며 은퇴 후 신중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준비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려면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재정적 선택지와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